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박찬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바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 혹시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버거킹에서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도 혹시 그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이제 편의점이나 치킨 가게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특히 치킨 가게에서 주말이나 뭐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에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날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이제 깨진 요리를 좀 청소를 하다가 손이 베일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몸이 힘든 거는 기본이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알바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알바 중에라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은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많은 알바생분들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아니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든 사고가 났다면은 산재를 신청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알바생분들께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장님께서 산재를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산재 신청하려면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답은 이제 사장님께 허락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셨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 필요하다면 치료비나 휴업급여와 같은 보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알바생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사고를 겪고 나서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어쩌다가 보상을 못 받으셨나요? 바로 증거 부족 때문인데요. 일을 하시다가 허리 부상을 당하셨는데 사고가 난 직후에는 너무 당황스러우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어가지고 병원을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지 몇 주가 지나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셨더니 수술을 하게 되신 케이스이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고 발생 직후에 누구에게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고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승인을 받게 되신 케이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처음에 크게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거나 사업주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사실을 사업장에 바로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병원에 가셔서 바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사 선생님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외래 차트지 의무기록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고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사업장 내에 CCTV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정말 정확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를 경험하는 일이 흔치 않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준 노무사님 한번 알려주시죠.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양식을 보셔도 어디까지 뭐 얼마나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다니시고 있는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라면은 해당 병원에 원무과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병원에서 또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산재 지정병원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산재 지정병원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병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산재 지정병원인지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그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재 지정병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간편하게 좀 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한 이후에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빠르면 1,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승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처음에는 다들 당황하셔가지고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잘 대처하셔서 산재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산에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박찬수 노무사 이승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